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초 북클럽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슬초 북클럽에서는요,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의 독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후에 중고등 독서와 학습으로까지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까지 독서를 지속하는 아이들은요, 그 숫자가 굉장히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읽는다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강연을 가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독서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요즘 학원가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학원가의 분위기를 살핀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취미나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활동이 아니고요, 하나의 공부, 사교육의 과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능 국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떤 과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고, 그에 맞추어서 미리부터 더 많이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주는 진짜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독서학원, 논술학원의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공감하시죠? 물론 학원이 가지는 장점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학원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독서를 시켜줄 거니까 하면서 그것만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점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들이 다니는 일부 독서학원의 커리큘럼을 아주 잠깐만 시간 내셔서 검색하시거나 상담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아이 스스로는 읽기에 버거운 고등이나 성인 수준에 가까운 아주 높은 독서 수준과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비문학 독서들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심한 학군지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짙은데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 동네에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독서 논술학원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주차별로 도서 목록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책을 그 수업 전에 일주일 동안 반드시 읽어가야 하는데, 제가 봐도 참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책, 제가 읽기에도 참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책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정말 많은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거기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실제로 애들이 그 책을 잘 읽어가냐, 어떻게 읽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읽기 힘들어해서 요약본을 읽고 가거나 요약해준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유는, 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또 성장하면서 단단하고 성숙해져야 할 시기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독서를 공부로 여기고 또 숙제로만 여기게 되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중학생 시기의 아이들이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그런 분야의 책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온라인 서점 자주 들어가시죠? 저는 뭐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거의 매일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책 여러 분야 중에서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봤던 베스트셀러 도서 중에서 이 청소년 문학 분야에 속해 있는 도서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발견하실 텐데요. 많이 들어봤던 아몬드 혹은 뭐 1만 번의 다이빙 같은 책들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년 문학은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책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요. 이 시기에 청소년 문학을 통해서 책의 즐거움을 느꼈던 아이들,
독서를 지속하게 도와주면서 정말 일부지만 읽는 중학생이 되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와 또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중학생 시기에 실제로 자발적인 독서를 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여전히 자발적인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관심 있고 궁금하고 읽고 싶었던 재미있는 책을 통해서 독서를 지속하면서 문해력을 단단하게 쌓아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입시를 위한 생기부를 위한 비문학 도서 또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읽어 나갈 힘을 갖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청소년 문학 분야 그리고 성인소설 분야에 속한 그런 책들에 빠져 지냈고요. 그렇게 길러진 문해력과 독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조금씩 비문학 독서로 확장을 해서요.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학교에서 과제나 수행평가로 제시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청소년 문학 도서에 속하는 책이고요. 제목은 리버보이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은 2007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번역됐던 책이고요. 우리 슬초 부모님들 중에서도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 한국에 소개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학교나 독서 논술 토론 학원에서 교재 그리고 과제로 많이 찾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했던 책이라서요. 그 제목을 많이 들어보긴 했었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제대로 읽어보았고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학이라는 도서 분야가 커지면서 사실 검증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책도 최근 종종 출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될수록 독서할 시간이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권을 읽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확실하게 검증된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확실하게 검증된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런 청소년 소설인데요. 해리포터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영국 카네기 메달을 수상했다는 그런 이력이 있는 책입니다. 또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21개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대판 고전,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17년 연속 청소년 분야 베스트셀러이고요. 한국어판은 무려 120쇄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책이죠. 책을 읽어보고 나서는 저 역시 그럴만하다,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 추천사를 작성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직에 계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새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성장소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천천히 깊게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그런 마중물 같은 존재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세 줄 요약,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그런 콘텐츠에 익숙해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잔잔한 전개와 아름다운 풍경 묘사 그리고 섬세한 감정선으로 천천히 깊게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만 원래 속독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은 빨리 읽기가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가는 할아버지가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강에서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손녀, 이렇게 두 주인공이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삶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풍경과 심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읽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메인 테마는 죽음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낯설죠.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무겁지 않아요.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을 굉장히 슬프게나 혹은 절망적으로 그리지 않았고요. 제스라고 하는 아까 그 주인공 소녀, 15살짜리 손녀딸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애의 첫 이별을 굉장히 건강하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별하게 되는 그 모습들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리버보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소년의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 존재는 아이들에게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판타지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게 풀어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또 돈독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어떤 섬세한 감정선들, 곱씹는 문장들을 우리 슬초의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고등학생 아이는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학기 중에는 과제용 독서만으로도 굉장히 벅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게는 지금 책이 있지만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주제로 이 책을 읽어보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대화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책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갖게 되셨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고 참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독서로 확장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의 끊어지기 쉬운 독서, 지루해지기 쉬운 독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코치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슬초 북클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